지갑 속에 카드 한 장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지하철 무료 승차용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가 조금 늦어서 남들은 다 받는 돈을 그냥 눈앞에서 놓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돈. 신청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을 몰라서 못 받는 돈.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7월 들어서 연금이랑 복지 기준이 꽤 많이 바뀌었거든요. 작년엔 안 됐어도 올해는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졌어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당장 통장에 꽂힐 수 있는 지원금 정보랑 생활비 아끼는 방법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런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한 번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거든요. 사실 이런 제도들 몰라서 못 받는 게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나라에서 먼저 이거 받으세요 하고 알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서류도 복잡하고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헷갈리고 그러다 보면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옆집 사는 분은 그 지원금을 받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 하나로 매달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차이를 좁혀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왜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복지 혜택을 신청하지 않을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손실회피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청했다가 혹시 서류가 잘못돼서 시간만 날리면 어떡하지? 괜히 창고에서 거절당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 차라리 안 받고 마는 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5분만 시간을 내면 매달 들어오는 돈인데 그 5분이 아까워서 혹은 괜히 창피해서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매일 하는 평범한 업무예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이제 손실회피 그 마음 잠깐 내려놓으시고 실제로 뭘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서울 평생교육 이용권이에요. 2026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졌어요. 9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뽑히면 자격증이나 외국어, 인문 강좌 수강료로 35만 원을 포인트로 받게 돼요. 이번 달 안에 마감되니까 서울에 사신다면 정수사업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마감일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기초연금 신청 또는 재심사예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으로 올랐어요. 예전에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기준이 바뀌어서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 제도를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기준이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심사해줘요. 한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제도만큼은 꼭 신청해 두세요. 세 번째, 건강보험료 소득 감소 신고예요. 은퇴하시고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예전 그대로 나가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감소 신고를 해보세요. 조건에 맞으면 보험료를 상당 부분 줄여드리는 제도가 있어요. 전화 한 통, 서류 한 장이면 되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이번 주 안에 하나씩만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셨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아요. 내가 직접 물어봐야 그게 비로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신분증 한 장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제도 신청해 보신 적 있으시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같은 고민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